때문에 이렇게 속서비스들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해외 계좌가 발견됐다 하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늘 그랬지만 어떻게 단 한 곳의 신문, 방송에서도 관련 기사를 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외롭지만 시청자분들이 계신 만큼 힘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수천억 원대 삼성 비자금 의혹을 추가로 고발해드립니다. 몇 개 언론사에서나 따랐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17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3,618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데일리 고발뉴스는 삼성이 삼성전자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최소 수천억대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위장도급 소식 먼저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봄 이마트 불법 파견 사건 기억하시죠? 고용노동부가 하도급 형태로 일하던 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일단락이 됐는데요. 삼성전자 서비스에도 위장도급 실태가 심각하다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제2의 이마트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소비자로서 그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일부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소속이시냐고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명패, 복장 이 모든 것이 다 삼성전자 서비스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니다 라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서비스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사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위장 도급 의혹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지요. 이 심각한 건 불안정한 도급 계약에 의존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부당한 지시에 아무 말 못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 MBC 뉴스데스크의 삼성전자 재생부품 사용 고발 리포트에서도 위장 도급 계약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고장 수리 등 애프터 서비스를 할 때 소비자 몰래 재생 부품을 사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실태를 이상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핸드폰 부품을 새 걸로 교체하면 기존의 부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당시 저희 취재팀은 새 부품으로 대체되고 남겨지는 고객의 기존 부품들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서비스 센터입니다. 영업이 끝나자 직원들이 핸드폰 중고 부품을 자재실로 옮깁니다. 회수된 중고 부품들은 별도의 바코드가 부착되고 이튿날 아침 삼성전자 트럭이 와서 이 부품들을 수거해 갑니다. 프레이스합니다. 그게 회수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엔지니어한테 다 100% 변상을 해요. 고객의 공짜 부품을 혹시 흘리기라도 하면 멀쩡한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 요원에게 대신 변상을 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이 수리 요원들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변상까지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취재팀은 계속해서 중고 부품들을 추적했습니다. 트럭 안에는 다른 서비스 센터에서 수거해온 중고 부품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트럭을 따라가자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모아진 중고 부품들은 바로 이곳 삼성전자 수원 공장 안에 있는 재생 공장으로 넘겨집니다. 재생 공장에서 간단한 재생 과정을 거친 부품들을 삼성전자 서비스는 새 부품으로 속여서 판매해 왔습니다. 재생 부품은 중고 부품을 뜻하는 리페어드의 첫 자를 따서 R급 부품이라고 불렸는데요. 삼성전자 서비스는 이 R급 부품을 마치 새 부품인 것처럼 고객에게 고가에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R급 부품은 고장이 잘 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에 현장의 수리 요원들이 판매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 측은 대부분 수리 요원들이 신분이 불안한 도급 직원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강제로 판매를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적일에 문제 있어요. 그걸 이제 평가해서 그냥 얄짤로 자르고 다른 사람한테 주든지 아니면 송폐합을 하든지. 속임수 판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면 얄짤없이 자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서 불안정한 도급 계약을 악용한 것입니다. 삼성은 당시 이 보도가 나가고 이례적으로 해당 고객들에게 사과했지만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국민적 무관심 속에서 삼성전자 서비스는 불합리한 도급 계약을 바로잡기보다는 취재팀의 인터뷰에 응한 수리요원들을 색출해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삼성전자 서비스의 도급 계약은 부당한 속임수 판매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삼성이 이런 도급 계약을 악용해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은 최소 수천억대 이를 거라는 분석입니다. 고객 핸드폰의 중고 부품을 돈 한 푼 안 내고 수거한 뒤에 간단한 수리 과정만을 거치면 수십만 원짜리 새로운 제품으로 둔갑합니다. 제조 공정에 비용이 없으니까 원가가 제로입니다. 100% 남는 장사인 셈이죠. 이를 위해 삼성은 핸드폰을 위시해서 대부분 가전제품의 중고 부품을 남김없이 싹싹 긁어 모았습니다. 시적일에 문제 있어요. 그걸 이제 평가해서 그냥 얄짤로 자르고 다른 사람한테 주든지 아니면 송폐합을 하든지. 핸드폰 한 제품에 한해 추산해봐도 수년간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원가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물건, 즉 공짜로 생긴 부품인 만큼 달리 장부에 기재할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수익은 비자금 형태로 어딘가에 차곡차곡 적립되어 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원가를 거의 들이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고장난 부품을 회수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일단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도 직후 삼성이 신속하게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MBC는 추가 리포트 보도를 막았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기회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당시 보도를 봤으면 우리 눈치 빠른 검찰과 국세청, 삼성전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눈치챌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 보도가 나갔던 참여정부 하에 검찰과 국세청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6년 만에 다시 햇볕을 본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의혹.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CJ그룹에 대한 고강도 사정만큼이나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뒤늦게 세인의 관심을 얻고 있는 이상한 도급 제도의 개선과 함께 고발뉴스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동포들이 국가정보원의 지난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을 국가기관에 의한 구태타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등 3개항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17개 한인 민주시민단체가 모인 미주희망연대는 오늘 박근혜 정부의 총사퇴 등 3개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가지 요구사항에는 첫째,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것. 둘째, 야당은 선거 무효를 선언할 것. 셋째,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임할 것 등입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국가 권력을 빼앗은 목적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기 위해 200만 미주 동포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 역사상 가장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미주 희망연대는 최근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우준 목사를 의장으로 추대하며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재미 교포들이 오늘 성명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18대 대통령 선거가 결국 새로운 형태의 쿠데타라고 성격 규정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성격 규정을 했다고 봅니다. 지난달에 5.16이나 12.12대 같은 경우는 군사를 동원해서 정권을 찬탈한 것이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찬탈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거 결과가 국민이 의사에 반해서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쿠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마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곧이어서 다른 대학생들도 시민단체도 이어서 대선 무효화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그 태도인데요. 저는 민주당 국정원에 지금 대선 개입에서 목소리만 높이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대선 결과를 인정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대선 무효를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대선 무효 선언이 언제쯤 또 어떤 모양새로 이루어지게 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참여형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뜻깊은 협동조합이 또 하나 출범했습니다. 각계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지식협동조합이 발족했습니다. 오늘 발족한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는 공정과 연대, 민주적 운영이라는 협동조합 정신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주로 하는 신개념 싱크탱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많고 대학에 가는 사람도 많고 그 R&D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지식 분야에서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연구자들의 독립성, 그리고 정말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협동조합의 틀과 협동조합의 정신을 가지고 독립적이면서 객관적인 그런 그 정책 연구를 하고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이런 일을 해보자 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런 협동조합형 정책연구원, 그것을 만들게 된 거죠. 지식의 생산과 소비야말로 협동조합의 경쟁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 토대 위에서 정책을 생산해내기 위해 다양한 지식 관련 경제 사업도 펼친다고 합니다. 조합은 시장 만능주의와 자본 독재로 개인과 공동체 삶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협동조합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저로서는 생소한 개념인데 지식협동조합입니까? 지식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흥분해서 왔습니다. 와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잘 보고 또 가입을 한번 적극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삼성 권력은 임기가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영원한 권력이죠. 이 손바닥만한 배로 이제 바다를 건넙니다. 이제 곧 장마인데요. 고발뉴스는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 이익에 역행하는 삼성 권력의 문제점을 또박또박 고발해 나갈 겁니다. 3천여 분의 정기구독 후원자가 계신 한, 또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는 한 데일리 고발 뉴스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바쁘게 뛰다 보니까 벌써 어두워졌네요.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6월 18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